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루시드 폴이 있는데 저는 이 가수의 감성, 이 가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참 좋기도 하지만 그의 용기, 서울대를 나와서 스위스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충분히 국내 들어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노래를 선택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감귤 농사를 지면서 곡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그의 용기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했고,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을까라는 의문을 참 많이 가졌었죠. 개인적으로 본다면 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었을까? 거기에 혹시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교육의 모순 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거다.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. 그랬던 루시드 폴이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방송 프로에 나와서 유재석 씨와 인터뷰하는 걸 우연찮게 잠깐 봤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. 루시드 폴은 어떤 사람입니까? 근데 루시드 폴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저는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전 머리를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진심이겠다. 그의 진심은 잘 모르겠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루시드 폴이라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면서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. 저도 끊임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너는 누구니라고 묻거든요.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걸 속으로 묻지 않습니다. 때때로 앉아서 김지연이 넌 누구야? 라고 물을 때가 있죠.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직접 듣게 너는 누군데? 너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건데? 너는 지금 이 힘듦을 왜 견디고 사는 건데?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. 어느 심리학자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게 굉장한 치유다라고 얘기를 했고, 제가 그걸 어느 글에서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한데, 너 자신을 칭찬해봐. 괜찮아, 지연아. 참 잘했어. 이대로 훌륭해.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줘봐. 용기가 많이 날 거야. 그리고 독서실 가면서 얘기 좀 해볼래? 너 지금 이 공부 왜 하러 가는 거야? 이렇게 물어봐. 질문하면 대답하게 돼. 그런 대답을 통해서 네가 지금 이 힘든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를 찾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기도 하지만, 저는 저에게 참 많이 말을 거는 편인데, 퇴근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항상 늦게 퇴근하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을 아들, 또 떨어져 있는 남편, 이제 전화를 제일 먼저 돌리죠. 일 끝났어. 나 지금 집에 들어가. 지금부터는 전화통화 안 돼. 이렇게 전화하고 나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늘 하는 말은 오늘도 수고했어. 그런데 오늘 너 잘했어? 너 오늘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 왜 해? 왜 이렇게 힘들게 해? 그리고 오늘 이 케이스가 너한테 주는 의미는 뭐야? 너 어떻게 할 건데? 이걸 많이 묻죠. 이렇게 묻다 보면 정말 네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, 정말 너는 네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싶니?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게 되죠. 아니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? 너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와 학습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, 행복한 교육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원하는 거니?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라고 물으면 이런 많은 질문들 끝에 그 질문들이 하나씩 가지쳐지면서 남는 것들이 있죠. 그 남는 것들 속에 전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이 가장 나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그 가장 나다움 속에서 제가 저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고 볼 수 있겠죠. 굳이 이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사실은 7년 동안 대학원에서 배웠었던 그 많은 지식들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 많은 지식들 속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컴퓨터 키보드도 제대로 두드릴 줄 모르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었던 건, 지식을 통해서 제가 뭔가 성장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네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어? 라는 질문들 앞에 제가 꾸준히 대답을 해왔고, 그 대답 속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전 아이들도 이렇게 고통을 이겨가고 그 고통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자기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, 또 그런 사람
사람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,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이랑, 저는 가끔 드라마 코칭도 하는데, 우리 어떤 드라마를 좀 같이 봐볼까? 정주행 해보자. 16화까지. 이 아이를 만나기로 한 전날 제가 새벽 3시까지 이 드라마를 16화까지 정주행을 했고,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 가슴을 치는 대사를 만났는데, 그 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네 이름대로 살아. 그 이쁜 이름 누구 외에. 그 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네 이름대로 살아. 가끔 어머님들을 뵈면서 누구 어머니라고 불려지죠. 저 같은 경우는 정훈 엄마로 불려지는데, 제 기억 속에선 정훈 엄마로 불려졌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친구 엄마들로부터 정훈 엄마라고 불려진 적이 없죠. 저는 오로지 제 이름 석자로 불려졌었던 때가 훨씬 많았었고요. 제가 개명을 했지만, 제가 개명하고 남편한테 감사한 건, 남편을 항상 여보라고 부른 적이 없었고, 개명한 이후로 그 좋은 이름 늘 불러줘야지, 나이가 들어서도 지연아라고 불렀고, 지연씨라고 불러줬고, 지연아라고 불러줬을 때의 그 느낌이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. 가끔은 아들도 장난치면서 김지연씨라고 부르기도 하고,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죠. 누구 엄마로 불려주시지 마시라고. 누구 엄마? 정훈이 엄마 속에 나는 없다고. 내 이름을 찾으시라고.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, 가급적이면 전 여기 오시는 분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을 뿐더러, 신상 정보를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,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하기도 하는데, 어머님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어머님들 이름을 좀 적어보기도 하고, 누구누구 씨, 누구누구 선생님, 이렇게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드릴까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종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이름을 찾고 산다는 것도 일종의 나다움이죠. 자기 이름값 을 하고 산다는 것도 일종의 나다움이 아닐까요? 이름값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름값을 하고 살겠습니다.